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머리에 맛있는 음식 브레인푸드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머리에 좋은 음식을 했죠. 앞에 거는 우리가 그 메소드를 차례대로 이렇게 그 사진을 좀 제시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사진이 하나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그 생로병사의 비밀 그 KBS에서 했는 걸 보니까 조선시대 왕실의 음식이 정말 이게 브레인푸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치료한 식료 찬요라는 이제 책에서 나오는 그 재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했던 그 브레인푸드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병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고치게 됐는지, 그럼 우리 브레인푸드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메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시던 성군 세종대왕이에요. 자, 이분이 실제보다는 약간 이렇게 사진에 그 야윈 모습인데, 실제는 이보다 더 통통하셨다고 그래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육식을 즐기고 공부에 매진하느라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대한 몸을 가지게 되었고 29살부터 당뇨병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일생을 병마와 함께 싸웠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을 이제 우리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일컬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이 전순이라는 분이 마구잡이로 약을 처방할 수 없어서 식료 찬요라는 책을 이제 편찬하고, 이제 이 책이 바로 어이 전순이의 그 고민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그럽니다. 세종대왕을 어떻게 하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이 전순이가 병이 나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식치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왕실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만드는 방법이 일부 그 사대부 가들의 그런 또 민가들 같이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사대부가들하고 민가들이 같이 이제 공유한다는 점에서 조선 왕실의 음식이 그 특징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왕실의 밥상에서 유래된 선조들의 장수 음식, 그렇다면 조선 왕들은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 하루 몇 끼를 먹었을까 이렇게 봤더니 하루 5끼의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조선 왕들은 이제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제철 식재료에 조선 최고의 요리사가 솜씨를 발휘한 수라상을 받았는데, 그 수라상 중에 2끼는 정찬으로 드시고 또 3끼는 간식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식사를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죽을 드시고 아침 10시 전에는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낮에는 간식을 드시고 오후 5시에 또 저녁 식사하시고 밤에는 야참을 드셨다고 합니다. 자, 왕이 제철 음식을 맛본다는 것은 농국국가인 조선에서 현재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라상이라는 그것이 바로 임금의 승적표였다는 거죠. 조선 왕들의 다양한 제철 음식을 가까이 하며 병을 막고 치료를 했는데, 백성들에게도 이처럼 음식을 약보다 중히 여길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나온 식료 찬요라는 책은 그 책의 서문에서 이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음식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으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약으로 치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료 찬요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과연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식료 찬요라고 이제 이 책 제목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마늘과 대두와 또 뭐 제풍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식료품의 이름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풀이한 것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소갈병이란 당뇨병에는 이제 어떤 것이 좋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의 전순위가 편찬한 우리나라 최고의 식이요법서 식료, 찬요. 자, 이 식료, 찬요는 약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것보다 음식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철학을 가지고 집대성한 책입니다. 자, 이 책 속에 당시 빈번하던 수많은 질병과 그 질병을 어떤 음식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서 아주 뚱뚱했고요. 또 덩치가 아주 크고 대식가였다고 합니다. 또 육식을 좋아하셔서 고기를 아주 좋아하셨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고기를 많이 드시고 운동을 잘 안 하셨다 그래요. 운동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2달에 한 번 정도 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격구놀이 하는 거, 자, 그거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운동 부족에 늘 앉아서 직무에 시달리고 또 틈만 나면 앉아서 책을 많이 이제 보았을 거니까 요즘 말하면 운동 부족이고 과식에 의한 그런 당뇨병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실제 비만과 그로 인한 각종 합병증으로 재위기간 내내 병화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세종 7년 윤 7월 10일에 보면 임금께서 두통과 이지를 여러 날 알아서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것을 연기하였을 정도로 이제 편찮으셨다고 그러고요. 또 세종 7년 8월 9일에 임금께서 병을 앓기 시작한 지가 50일이 지나고 심하게 앓은 것은 열흘이 되었으나 신비는 혼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신은 맑았고 또 이제 몸은 이렇게 오랫동안 편찮으셨다고 그래요. 자, 20대 후반부터 병을 앓았던 세종대왕. 자, 세종은 특히 소갈병, 이제 당뇨병이라고 그러죠. 당뇨병으로 고생을 했고, 자, 그로 인해서 수시로 이제 병석에 누웠는데, 여기에 의의 고민이 있습니다. 육식을 즐기는 세종 때문에 한약을 쓰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진 전순이, 이제 의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약 대신에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는 묘책으로 이제 치료를 해보자. 그리고 이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음식을 약과 동일시했던 조선 왕실의 음식은 대단하거나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평상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에 조리법을 정교하게 적용해서 약처럼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좁쌀도 우리 두뇌에 좋은 식품이고요. 잎살, 그 다음에 잉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다 이제 드셨던 것들이 브레인푸드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갖가지 질병에 시달렸던 세종대왕, 또한 음식으로 치료를 한 후 병의 증세가 이제 호전되었고 더 나빠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종 31년 12월 3일에는 자, 임금의 안질과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 병등은 차도가 있으나 왼쪽 다리는 계속 아프셨다. 자, 그래서 다 이제 나을 때까지 그 음식으로 이제 치료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해서 중년의 세종은 안질이 조금 나았으며 거동도 이제 편하게 되었고, 그랬다고 이제 그 측근 사람들이 말을 전했나 봐요.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약보다 음식을 가까이 하면서 질병을 치료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밭에서 나는 오이 하나, 콩 한 조각도 쉽게 보지 않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병을 예방하고 몸을 건강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식치의 개념은 동양의 오래된 가치인데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여러분 이제 요즘 그 자연으로 치료하는 그런 것들 보세요. 거의 다 음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 음식 재료가 머리에도 좋고 또 몸에도 좋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식체 재료들이 거의 다 브레인푸드 이런 재료와 너무나도 비슷하고 그런 재료로 이제 그 음식을 한 것을 조선 시대의 그 왕실 음식에 들어갔던 것을 뒤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조 임금께서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심의가 가장 중요하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식이 이것이 두 번째고 약으로 치료하는 약이 이것은 실력 없는 의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가장 실력 없는 사람이고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고 그 다음에 식품으로 병을 고치는 의사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서문에서는 성상께서 항상 백성들이 겪는 질환의 괴로움을 애통해 하시고 또 불쌍하게 여기셔서 매번 여러 의원들이 식품으로 구원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잡으려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음식을 통해서 병을 멀리하고 음식을 최고의 약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 음식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희택 교수님께서는 제철 음식들은 이 가공이 한 번씩 덜 되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열량이 이제 칼로리 이게 적게 섭취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제철 음식에 포함된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폴리페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서 염증 반응이나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줘서 이 동맥경화, 고지혈증, 당의 조절, 자,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드신 식품들이 이제 거의 다 제철 음식이었다는 거죠. 자, 온갖 생활 습관병에 시달렸던 세종대왕, 자, 좀 더 적극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의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자, 그런데 병마와 싸우면서도 세종은 그의 가장 큰 업적인 훈민정음 창제를 하셨죠. 또 초국이 발명을 하셨죠. 역사의 길이 남을 유산들을 창조해냈습니다. 세종 31년 11월 15일에 임금께서 을사년에 병이 심하여 외관에서 이 관곽을 짜기까지 이제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증세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병이 심해서 그 곽 있죠. 그걸 다 이렇게 찼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과중한 업무와 연이은 가족의 죽음,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실감으로 이제 그 후에 병세가 더욱 나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종대왕이 자녀도 잃고 또 부인도 잃고 이렇게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았고 또 업무도 너무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 증세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편식과 운동 부족으로 일찍 세상을 떠고만 위대한 임금 세종. 자, 그가 만약 반대로 행동을 했다면 우리의 역사가 한 발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을 치료한 식료 찬요에서 그 세종대왕 그 왕실의 이제 음식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는 집작나물 무침인데요. 이제 채소 여러 가지를 넣고 또 메주가루를 넣고 메주가루가 이제 뭔지 아시죠? 메주 그 갈아서 하는 그 된장 할 때 하는 그 가루 있죠. 고추장 할 때 이제 메주가루 넣잖아요. 또 쇠고기 등이 영양소가 들어간 아주 지혜로운 음식이 바로 이제 이 집작나물 무침이라 그러는데 이 왕실 음식이 나중에 이제 사대부 가에도 내려오고 또 민가에도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런 음식입니다. 또 이제 콩나물찜인데 이 자극적인 고춧가루 대신에 담백한 양념으로 맛을 내서 이 콩나물을 이제 이 콩나물 자체가 머리에 좋잖아요. 비타민 C도 많고 단백질도 있고 콩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왕이 즐겨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홍합초인데요. 그 홍합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음식을 만들었고 또 이제 우뭇가사리 있죠. 우뭇가사리 그 젤라틴 우리 한천 그걸 녹여 가지고 우무전과를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드셨다고 그래요. 자, 또 하나가 그 붕어를 가지고 이제 이 붕어찜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경상도 쪽으로 가면은 붕어찜이 있어요. 붕어찜을 잘하는 집이 있어요. 조선왕실의 그 대표 보양식 재료가 바로 이제 이 붕어였다고 그래요. 붕어찜은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담백하게 조리를 해서 죽과 함께 왕의 밥상에 이제 자주 올랐다고 그래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표고버섯, 두부를 잘 깨서 소를 만들어서 붕어 안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튀기거나 굽지 않고 쪄내물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튀겨내면 이제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구워도
영양소가 파괴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쪄서 이렇게 하니까 담백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브레인푸드도 될 수 있으면 그 음식 그 재료 자체의 그 맛을 이제 내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맛과 영양소의 손실을 적게 했다고 그래요. 조선의 왕들은 이 음식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위장병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먹는 그 약식 있죠. 이것을 이제 약반이라고도 하는데, 이 약식도 왕실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또 이제 그 우리는 뭐 약식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왕가에 있던 음식인데 우리한테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또 전약이라고 있는데, 우족이 있죠. 우족을 그 포기게 삶으면 그 한천처럼 이렇게 젤라틴처럼 이렇게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잖아요. 그 우족에 매운 후춧가루를 넣어서 감기 예방과 또 치료를 위해서 이제 먹었는데 식료 찬료에 나오는 식치요법에 이 전약이 아주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가 구선왕도고라고 그러는데 각종 재료를 떡처럼 해서 먹었는데 조선왕실 최고의 식치 음식으로 사신을 통해서 외국에 전해질 정도로 유명한 음식이 바로 구선왕도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제 또 다른 그 음식들이 이제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들어간 이 재료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때 먹었던 치료를 한 그 재료들이나 지금 우리가 브레인푸드라고 이제 했던 거 그리고 나카마츠 유스루 교수님이 그 머리에 좋은 그 음식 그 식재료들을 소개한 것하고 참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제가 강의할 것은 바로 그런 이제 식재료 이런 재료들 머리에 좋고 치료가 되는 몸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게 하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이 강의는 우리가 앞으로 앞에서 했던 머리에 좋은 음식하고 그 재료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우 비슷하지만 단지 이제 우리 그 요리하는 거 메소드 이제 이거를 그 만들어진 음식을 이렇게 놓고 제가 설명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머리에 맛있는 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